4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 P의 정자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다 라고 했어요.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표는 세포 기니디리에서 대립유전자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니디리는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G1기 세포다 라고 했고, 원에는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이 2가 되는 과정에서 DNA는 정상적으로 복제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자 형성 과정의 감수 1분열에서는요,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고요. 감수 2분열에서는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중복과 염색체 비분리 이외에는 돌연변이랑 교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2와 3는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 2는 감수 1분열 중기, 3는 감수 2분열 중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우선 1, 2, 3, 4랑 기니디리를 매칭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2와 3 같은 경우에는요, DNA 상대량의 값을 절대 홀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이 복제되어서 2가 되는데 복제가 되니까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라지 A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라지 AA가 있을 테니 홀수를 가질 수가 없겠죠. 스몰 a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스몰 AA일 테니 홀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3 같은 경우에도 홀수를 가질 수가 없는데요. 정상적으로 분리되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테니 짝수 값을 가질 테고요. 비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쏠려요. 따라서 홀수의 값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2와 3는 홀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한 후에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세요.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DNA 상대량이 1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니은과 디귿은 2와 3가 될 수 없겠죠. 그럼 남은 건 뭐냐면 기억과 리을이 남았네요. 기억과 리을이 2와 3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2가 기억일지 2가 아니면 리을일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세포 기억 같은 경우에는 라지 D도 없고 스몰 D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을은 스몰 D가 있어요. 자, 만약에 2가 기억이었다면 D가 없었는데 그 밑에서 갑자기 D가 생겨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있던 게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따라서 2가 리을이 되고요. 3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안 했다 쓸까요? 자, 리을과 기억인 거 찾았고요. 자, 리을을 보니까 분명 라지 D가 2개 있었어요. 스몰 D는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세포 기억이 되는 순간 D에 대한 값은 다 사라졌습니다. D가 분명 있었는데 D가 아예 다 사라져서 둘 다 0이라는 값을 지니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2에서 3가 될 때 D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에서 감수 1분열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으므로 D는 상염색체에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은 각각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원이 복제가 되어야 2가 됩니다. 그러면 원이 가지고 있던 걸 2배로 가지고 있는 게 2가 되겠죠. 자, 2는 리을이에요. 리을은 얘네입니다. 원은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만약에 원이 니은이었다면 니은이 리을이 되면 말이 안 되죠. 라지 B가 없었는데 4개가 생길 수는 없어요. 자, 따라서 원은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복제되어서 리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 디귿의 값들을 알 수 있어요. 디귿의 라지 A는 0이었을 거고요. 리을의 스몰 a는 2가 되겠습니다.
복제가 일어날 테니까. 자, C의 값은 아직 모르니까 C는 채울 수가 없고요. D 부분을 볼까요? 디귿에서 라지 D는 1이 됩니다. 그리고 리을에서 스몰 d는 2가 되겠네요. 복제가 일어날 것이므로. 자, 그럼 여기까지 매칭이 됐으니 우리 한번 써볼게요. 방금 원이 디귿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자동으로 4는 니은이 되겠네요. 자, 이제 디귿의 DNA 상대량을 한번 봐주세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G1기 세포예요. 그런데 라지 A와 스몰 a를 합쳐서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G1기 세포인데 A에 대해서 2가 아니라 1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 A는 무슨 염색체에 있다라는 뜻이 되냐면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유전자 염색체 구성을 한번 써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 스몰 a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 X염색체 위에 스몰 a가 있고 Y를 가졌던 것이 되겠죠. 라지 B는 두 개를 갖는다라고 했고요. 스몰 b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D 하나에 스몰 d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원에는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유전자형을 썼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었죠. A에 대해서는 하나 잘 가지고 있고요. D에 대해서 상염색체니까 두 개 가지고 있고요. B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복이 일어난 상태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중복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값이 결정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스몰 b가 있어요. D에 대해서는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이제 1로 결정되었으니까 얘네들은 중복이 일어난 유전자가 아닙니다. A에 대해서도 중복이 일어난 유전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리을의 값에 의해서 0, 1이라는 게 결정됐기 때문이죠. 그럼 건들 수 있는 건 지금 스몰 b 밖에 없고 중복이 일어나려면 지금 라지 b에서 중복이 일어났던 거가 되겠죠. 원래 실제로는 라지 b 스몰 b 였었는데 b가 중복되어서 라지 b가 하나 더 생겼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의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리을의 스몰 b의 상대량은 2가 되겠죠. 자, 이제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까요? 1에서 2가 될 때 복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DNA 상대량을. 그리고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는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D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기억적으로는 D가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D에 대한 아이들은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니은을 보니까 스몰 a가 두 개 있대요. 그러면 스몰 a 같은 경우에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오른쪽으로 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y 염색체는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또 니은을 다시 한번 봤더니 라지 b는 없고 스몰 b는 있습니다. 그럼 스몰 b가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요. 라지 b는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세포 기억에서 라지 b는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large A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원래 A를 하나만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A를 두 개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분리가 일어나서 두 개를 갖게 된 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날 테니까 스몰 b 하나에 라지 d 하나에 스몰 d를 하나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라지 d는 1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모두 구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래요. A는 4이고요. B는 0입니다. C는 1이고 D는 2가 되네요. 그러면 합치면 5가 아니라 7입니다. X이고요. 2번 볼게요. P에서 스몰 a는 성염색체에 있다. 우리 아까 찾았죠? 맞습니다. 3번 볼게요. 4에는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있냐?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는 라지 B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였어요. 그런데 4에는 라지 B가 있는 게 아니라 스몰 b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없죠.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영인의 가족의 유전 형질에 대한 자료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고요. 다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림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머니, 오빠, 영희, 남동생의 세포가 갖는 A, B, D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남동생이 태어나게 됐대요. 자, 그럼 우리는 기억이 뭔지 그리고 니은이 뭔지까지 다 찾아내야겠죠? 자, 이제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세포 1부터 볼까요? 어머니의 세포 1이 DNA를 뭘 가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A 2개를 가지고 있고요. B 2개를 가지고 있고요. D별을 2개를 가지고 있대요. 이 세포가.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어머니는 최소한 A 하나는 가지고 있고 B 하나는 가지고 있고 D별 하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빠의 세포 한번 볼게요. 오빠의 세포를 봤더니 오빠는 A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2개를 가지고 있어요. D별은 안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때 A와 B에 대한 유전자는요. 7번 염색체에 같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2개씩 가져야 돼요. 그럼 오빠의 세포 2가 B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A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란 뜻은 나머지 하나는 뭐다 라는 뜻이 되냐면 A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빠의 세포 2는 D별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있다란 뜻이냐면 D를 가지고 있다란 뜻이고요. 이 D라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빠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빠의 유전자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영희 볼게요. 영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를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래 G1기 세포에 A가 2개 있었기 때문에 복제가 일어나 A를 4개 가지고 있는 거겠죠. 동시에 B와 D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희 같은 경우에는요. G1기 세포에 B별만 2개 가지고 있고 D에 대해서도 D만 2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희의 유전자형도 결정되게 됐고요. 남동생 볼게요.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고 B에 대해서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D별은 하나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D별 하나 옆에는 Y 염색체가 있었겠죠. 그리고 남동생은 A를 안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A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밑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가계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유전자형을 알아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계도에다가 표현을 해봤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A, B, D별이 하나 있다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A 언더바 B 언더바 D별 언더바라고 했고요. 오빠의 유전자형과 영희의 유전자형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검은색 글씨로 썼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좀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빠와 영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영희는 AA와 B별 B별과 D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B별, D를 하나씩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뜻이 되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게 됐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B별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D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A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B별 하나 가져야 되고요. D를 하나는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옆에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오빠를 한번 봐주세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B에 대해서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으로부터 B를 하나씩 받게 된 거겠죠? 그러면 아버지도 B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는 염색체 위에다가 유전자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오빠부터 써볼게요. 가와 나에 관련된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므로 하나의 염색체에는 A와 B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염색체에는 A별과 B가 있겠죠? 그리고 D와 Y가 있을 거예요. 영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염색체에 A와 B별이 있고 또 다른 염색체에도 A와 B별이 있겠죠. 그리고 D는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A와 B별이 있는 염색체는요, 각각 부모로부터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A에 B별이 있는 염색체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A와 B별이 있겠죠. 자, 어머니는 D와 D별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전자 채울 수 있는 걸 채워보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B별 맞은편에 B가 있을 거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B별 맞은편에 마찬가지로 B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둘 다 A를 갖는지 A별을 갖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남동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별에 B, A별에 B, 그리고 D별 Y를 가지는데요. 그럼 A별의 B, A별의 B는 각각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동생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원래 A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돌연변이 과정에서 A가 A별로 바뀌면서 생식세포가 형성되어서 남동생이 A별을 갖게 됐고요. 아버지는 문제 없이 생식세포를 만들었으므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A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형을 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나머지 한 자리에 A를 갖게 되고요. 아버지는 나머지 한 자리에 A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어머니의 유전자형은 이런 유전자형을 지니고 있었겠죠. 자, 1번 볼게요. 원은 G 원기세포이냐? 원은 지금 어머니의 세포, 이 세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G 원기세포는요, A에 B에 B별에 D별에 D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세포 1은 A, B, B, D별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G 원기 세포가 아닙니다. 감수 2분열 중기의 세포에 해당해요.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A이냐?
어머니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A가 A별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따라서 기억이 A, 니은이 A별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아버지에게서 A별, B,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냐? A별과 B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A별, B에 D를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다면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쭉 한번 써보시면 돼요. A, B별에 D 만들 수 있고요. A, B별에 Y 염색체 들어가 있는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A별에 B에 D 들어가 있는 거 만들 수 있고요. A별에 B에 Y 염색체 들어가 있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A별에 B에 D를 모두 갖는 정자 형성될 수 있어요.